장사하는 집에 와서 공짜 밥 얻어먹고 그것도 모자라 친구들까지 데리고 오는 게 과연 제 사위가 할 일인가 싶었죠. 한 번은 제가 슬쩍 말을 꺼냈습니다. 사위야, 내 친구들 데려오는 건 좋은데 그래도 내가 계산은 좀 해라. 다른 손님들 눈치도 있고 말이다. 그러자 사위는 웃으며 대수롭지 않게 말했습니다. 에이, 어머니. 뭘 그렇게까지 하십니까? 가족끼리인데요. 그 대답이 제 속을 더 욱하게 했습니다. 무료 버튼인 구독과 좋아요, 클릭으로 여러분의 마음이 더욱 풍요로워지시길 바랍니다. 저는 소담한 밥상이라는 작은 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매일 새벽같이 일어나 재료를 다듬고 손님 한 분 한 분께 정성껏 따뜻한 밥을 차려드리는 것이 제 삶의 전부였죠. 손님들은 제 음식에서 어머니의 손맛이 느껴진다며 좋아해 주셨습니다. 그 칭찬이 제겐 가장 큰 보람이자 행복이었고요. 밥 한 그릇에 담긴 정성, 땀 한 방울의 가치를 누구보다 잘 안다고 자부합니다. 사랑하는 딸이 결혼을 하고 제게 사위라는 새로운 가족이 생겼습니다. 어서 와, 사위. 작은 식당을 운영하며 사는 저에게 사위는 처음엔 그저 귀엽고 고마운 존재였거든요. 사위가 저희 식당 음식을 맛있게 먹을 때마다 저는 그저 기뻤습니다. 어머니, 여기 김치찌개 정말 최고예요. 다른 데는 이 맛이 안 나요. 에이, 말이라도 고맙네. 다음에 또 와. 언제든 환영이야. 사위의 칭찬에 어깨가 으쓱 올라갔습니다. 세상 모든 어머니가 그렇듯 딸아이와 딸아이의 짝이 제 음식에 행복해하는 모습이 저에겐 가장 큰 기쁨이었으니까요. 처음엔 사위 혼자만 오거나 딸과 함께 오곤 했습니다. 그 모습이 참 예뻤죠. 사위가 찾아와 밥 한 끼 먹고 가는 게 뭐가 대수라고. 저는 오히려 사위가 자주 와주니 고맙기까지 했습니다. 사위가 친구들을 데리고 왔을 때 처음에는 예쁜 마음으로 왔겠거니 싶어 매번 따뜻한 밥상을 차려주었죠. 장모님, 저 왔어요. 하며 들어오는 사위의 모습이 참 귀여워 보였습니다. 아이고, 우리 사위 왔나? 어서 와. 밥은 먹었니? 아니요, 장모님. 밥 먹으러 왔죠. 그러면 저는 냉큼 주방으로 들어가 사위가 좋아하는 불고기와 된장찌개를 끓여주곤 했습니다. 저는 장모님 음식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요. 그래서 맨날 오고 싶어요. 사위의 칭찬에 저는 그저 허허 웃기만 했죠. 밥값을 받겠다는 생각은 애초에 하지도 않았습니다. 가족인데 뭐 어떻습니까? 밥 한 끼 더 먹고 가는 게 뭐가 대수라고요. 사위는 점심시간마다 당연하다는 듯이 저희 식당으로 왔습니다. 처음에는 회사와 가까우니 자주 오는가 보다 싶었죠. 그런데 일주일에 서너 번씩 거의 매일 출근하다시피 오는 겁니다. 어머니, 오늘은 제육볶음이랑 된장찌개 주세요. 사위는 주문도 이제 능숙하게 합니다. 제 눈에는 그저 우리 사위가 우리 식당 음식을 이렇게 좋아하나 싶었습니다. 사위가 음식을 먹는 모습만 봐도 저는 배가 불렀죠. 사위의 빈 밥그릇을 보면 괜히 뿌듯하고 더 많이 먹이고 싶었습니다. 사위, 모자라면 더 줄까? 말만 해. 아니요, 어머니. 너무 배불러요. 근데 진짜 어머니 음식은 언제 먹어도 질리지가 않아요. 식당 차리신 게 신의 한 수였네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그 말을 진심으로 믿었습니다. 제 사위가 저를 진심으로 좋아하고 제 음식을 좋아한다고 생각했죠. 계산할 때가 되면 사위는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다음에 한꺼번에 계산해 드릴게요. 에이, 뭘 그런 걸로 그래래. 그냥 먹어. 저는 한사코 손사래를 쳤습니다. 제 마음이 그랬습니다. 제가 직접 차려준 밥을 사위가 맛있게 먹어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사위는 다음에도 그 다음에도 한꺼번에 계산하겠다고 말하며 밥값을 내지 않았습니다. 저희 딸이 사위가 돈이 많아도 엄청 아껴 쓴다고 했었거든요. 검소한 사위의 모습이 오히려 더 기특하게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빈도는 점점 늘어났고 제 마음속엔 알 수 없는 불편함이 스멀스멀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사위는 이제 손님처럼 와서 밥을 먹는 것이 아니라 마치 자기 집 부엌에 온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주문을 하고 음식을 먹고 계산은 하지 않고 그 모든 과정이 당연하다는 듯 이루어졌습니다. 어머니, 오늘 반찬은 이거예요? 지난번 게 더 맛있었는데. 어느 날은 사위가 제 반찬에 대해 품평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음속에 작은 돌멩이 하나가 툭 하고 떨어진 것 같았습니다. 제가 정성껏 준비한 음식에 대해 품평을 하다니 그 전까지는 그저 맛있다는 칭찬뿐이었는데 이제는 이건 별로다는 이야기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사위에게 밥값도 받지 않는 저에게 그 말은 비수처럼 박혔습니다. 그래도 저는 사위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딸아이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이 정도 불편함은 감수할 수 있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사위는 더 이상 밥 먹으러 왔어요라고 말하는 대신 당연하다는 듯이 식당 문을 열고 들어와 장모님, 불고기랑 된장찌개 주세요. 친구는 김치찌개랑 제육볶음이요. 라고 주문하듯 말했습니다. 사위는 친구들에게 우리 장모님 음식 진짜 끝내주지? 맛집 따로 갈 필요 없다니까. 라며 자랑스럽게 말하곤 했습니다. 친구들도 연신 고개를 끄덕이며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니 저도 기분이 좋았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묘한 불편함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사위와 친구들의 방문이 이어지면서 제 식당은 사위의 무료 급식소라도 된 것처럼 변해갔습니다. 제가 식탁에 음식을 차려주면 그들은 맛있게 먹고는 잘 먹었습니다라고 말하고는 자리를 떴습니다. 계산대 쪽으로는 눈길도 주지 않았죠. 처음에는 제가 다음에 밥 한 번 사. 라고 농담처럼 던지면 사위는 아이고, 장모님, 제가 사야죠. 다음에 꼭 살게요. 하고 웃으며 대답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에는 아직까지 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꾹 참았습니다. 손님이니까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손님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공짜 밥을 얻어먹으러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사위는 제가 공짜로 밥을 해주는 것을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기고 있었습니다. 저는 딸에게 이 이야기를 꺼내볼까도 생각했지만 딸이 행여나 남편과 싸우게 될까봐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제 마음속에 응어리가 쌓여갔습니다. 어느덧 사위가 제 식당에 오는 횟수는 점점 늘어나고 매번 친구를 데리고 오는 날이 더 많아졌습니다. 사위가 친구들과 함께 오면 몇만 원을 먹고 가는데 제가 아무리 가족이라지만 식당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로서 제게도 재료비와 인건비, 가게 월세가 나가는 부담이 있습니다. 사위는 그런 제 마음을 전혀 헤아려 주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차려주는 밥은 그저 공짜로 얻는 당연한 권리라고 생각하는 것 같았죠. 처음에 귀여움은 온데간데 없고 저도 모르게 사위가 식당 문을 열고 들어설 때마다 한숨이 나왔습니다. 그때부터 제 마음속에는 서운함과 함께 묘한 분노가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사위가 어려서 아직 눈치가 없나 보다 싶었습니다. 하지만 한두 번이 아니니 서운함이 쌓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장사하는 집에 와서 공짜 밥 얻어먹고 그것도 모자라 친구들까지 데리고 오는 게 과연 제 사위가 할 일인가 싶었죠. 한 번은 제가 슬쩍 말을 꺼냈습니다. 사위야, 내 친구들 데려오는 건 좋은데 그래도 내가 계산은 좀 해라. 다른 손님들 눈치도 있고 말이다. 그러자 사위는 웃으며 대수롭지 않게 말했습니다. 에이, 어머니, 뭘 그렇게까지 하십니까? 가족끼리인데요. 그 대답이 제 속을 더 욱하게 했습니다. 가족끼리라면 더 예의를 지켜야 하지 않습니까? 장모라고 해서, 장모의 가게라고 해서 공짜로 먹는 게 당연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날 이후로 저는 사위를 바라보는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웃고 떠들며 들어올 때마다 제 안에 불편한 마음이 먼저 올라왔습니다. 음식을 내어주며 겉으로는 웃었지만 속에서는 점점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게다가 사위는 음식에 대해 평가까지 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오늘은 된장찌개가 좀 싱거운데요.
이 국밥 지난번이 더 맛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마치 손님이 아니라 심사위원 앞에 서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마음을 가다듬고 늘 같은 대답을 했습니다. 그랬니? 다음엔 좀 더 신경 써줄게. 그런데 속으로는 이미 불덩이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한 번은 저와 친한 단골 손님이 계산을 하며 조심스럽게 묻더군요. 사장님, 그 젊은이들 늘 그냥 가던데 가족이신가 봐요? 저는 애써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예, 사위예요. 장사하는 집에서 손님들 앞에서 제 사위가 저를 그렇게 곤란하게 만드는 게 참 서러웠습니다. 한 번은 제가 일부러 농담처럼 물어봤죠. 사위, 이렇게 자주 오면 장모님 식당 망한다? 그러자 사위가 웃으면서 대답하더군요. 장모님은 망할 일 없잖아요. 손님 많고 맛있으니까요. 오히려 제가 단골 손님 데려와서 장사 도움 드리는 거죠. 그 말을 듣는데 뭔가 고맙다가 아니라 제가 장모님께 도움 주고 있다는 뉘앙스로 들렸습니다. 저는 주방에서 5명의 음식을 만드느라 진땀을 뺐습니다. 겨우 음식을 다 차려주고 나니 사위의 친구 중 한 명이 젓가락으로 제육볶음을 뒤적이며 말했습니다. 야, 이거 고기가 좀 얇은데? 너무 퍽퍽한 거 아니냐? 그 말에 사위는 야, 그래도 공짜인데 뭘 따져? 그냥 먹어. 라고 대꾸했습니다.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공짜라니. 저는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묵묵히 주방으로 돌아와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그날 밤 딸에게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요즘 이서방이 친구들까지 데리고 와서 밥을 너무 자주 먹고 가는구나. 그런데 밥값을 한 번도 내지 않으니 엄마가 식당 운영하는 게 좀 부담스럽네. 딸은 제 말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엄마, 미안해. 그 사람이 그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어. 내가 그 사람한테 꼭 이야기할게. 딸의 말에 저는 그나마 마음이 조금 놓였습니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도 사위의 방문은 계속되었고 그의 태도는 전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딸에게는 말했어도 사위에게는 직접 말할 수 없다는 사실이 저를 더 답답하게 만들었습니다. 혹시라도 딸과 사위 사이의 싸움이라도 날까봐 걱정되었기 때문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딸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시어머니가 엄마 식당에 가보고 싶다고 하시는데 가도 될까? 저는 당황스러웠습니다. 사돈댁과 첫 만남은 상견례 때 이후로 처음이었거든요. 아이고, 그럼. 괜찮지? 언제 오신대? 이번 주 토요일 점심때쯤 갈까 해. 엄마, 우리 시어머니 입맛이 좀 까다로우시니까 잘 부탁해. 딸의 부탁에 저는 마음을 단단히 먹었습니다. 사돈댁에게는 좋은 인상을 주고 싶었거든요. 저의 정성과 맛을 제대로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그날만큼은 사위의 무례함도 친구들의 무신경함도 모두 잊고 오직 사돈댁을 맞이할 생각으로 들떴습니다. 딸의 부탁을 받고 사돈댁을 맞이하기 위해 만반의 준비를 했습니다. 평소에는 손님들의 주문에 따라 음식을 만들지만 그날만큼은 특별히 신경을 썼습니다. 평소에 팔던 메뉴가 아니라 정말 집에서 귀한 손님을 대접하듯 정성을 다했습니다. 사돈댁 입맛에 맞게 정갈하면서도 맛있는 메뉴들로 한 상 가득 차리려고 마음먹었죠. 전복을 넣은 영양밥에 잡채와 해물파전, 그리고 달콤 짭짤한 궁중 갈비찜까지 준비했습니다. 약속한 토요일, 드디어 안사돈께서 식당에 도착하셨습니다. 사돈께서는 미소를 지으며 제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사돈, 이렇게 찾아와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사돈께서 이렇게 훌륭한 식당을 운영하시는데 제가 당연히 와봐야죠. 저는 반갑게 맞이하며 준비해둔 자리에 안내했습니다. 딸은 제 눈치를 살폈고 사위는 여전히 아무렇지 않은 듯 행동했습니다. 제가 정성껏 차린 음식을 보신 안사돈께서는 어머, 사돈 이렇게까지 차려주시다니 정말 감사합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이고, 뭐려. 사돈께서 오셨는데 이 정도야 당연하죠. 그날의 식사는 화기애애했습니다.
안사돈께서는 제 음식 하나하나를 맛보시며 칭찬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사돈 정말 손맛이 좋으시네요. 저희 아들이 왜 그렇게 사돈댁 식당에 가고 싶어 했는지 알겠어요. 우리 아들이 입맛이 까다로운데 사돈댁 식당 음식은 세상에서 제일 맛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들으니 제 마음도 한결 편안해졌고 정성껏 준비한 보람을 느꼈습니다. 사돈은 상냥하게 웃으며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 따뜻한 손길에 저는 마음이 사르르 녹는 것 같았습니다. 아, 그래도 이분은 다르구나. 내 마음을 알아주는구나. 저는 속으로 안도했습니다. 사돈의 칭찬에 저는 그동안 사위 때문에 쌓였던 서운함이 눈 녹듯 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 사위는 아직 어려서 잘 몰랐던 거야. 사돈은 어른이시니 내 마음을 알아주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며 저는 사돈께 더 잘해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뒤 식당 문이 열리는 소리에 고개를 들었더니 안사돈께서 활짝 웃으며 들어오셨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딸의 연락도 사위의 연락도 없이 불쑥 찾아오신 것이었죠. 사돈 안녕하세요. 지난번에 밥이 너무 맛있어서 동네 친구들하고 같이 왔어요. 안사돈께서는 뒤에 서 계신 친구분들을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당황스러웠지만 일단 웃으며 맞이했습니다. 안사돈께서는 제가 차려드린 음식을 드시며 연신 감탄하셨고 친구분들 역시 맛있다는 칭찬을 늘어놓았습니다. 그날은 제가 특별히 준비했던 메뉴가 아닌 판매 중인 메뉴를 드셨습니다. 식사를 마친 뒤 안사돈은 계산을 하러 카운터로 오셨습니다. 맛있게 잘 먹었어요. 얼마죠? 오늘은 친구분들과 오셨으니 제가 대접해 드리겠습니다. 제 음식이 맛있다고 친구분들까지 모시고 오신 사돈께 밥값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맛있게 드셨다니 감사합니다. 하고 웃으며 보내드렸습니다. 그런데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안사돈께서는 그 이후로 종종 친구분들을 데리고 불쑥 찾아오셨습니다. 종종 친구들과 오셔서 식사 후 결제를 하시려고 할 때 두어 번은 예의상 대접해 드린다고 했었습니다. 그게 화근이었을까요? 다음 방문부터는 음료수 한 상자를 주시면서 식사 후 잘 먹었다고 하면서 가시는 겁니다. 제 식당은 어느덧 사위와 사돈의 무료 식당이 되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사위와 안사돈의 도가 지나친 무례함은 제 분노를 극에 달하게 만들었습니다. 뭔가 방법이 없을까? 저는 며칠 밤낮으로 고민했습니다. 그들에게 직접적으로 화를 내는 것은 제 딸을 생각해서라도 피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당하고만 있는 것도 도저히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TV에서 한 식당이 태블릿으로 주문받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손님이 직접 메뉴를 보고 주문하고 결제까지 한 번에 끝내는 시스템이었습니다. 아, 이거다. 제 머릿속에 번뜩이는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이 방법이라면 아무도 상처받지 않고 통쾌하게 복수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날 바로 컴퓨터를 켜고 식당에 맞는 태블릿 시스템을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바로 업체를 불러 상담을 했습니다. 제가 선택한 방식은 그들에게도 똑같은 방식의 당황스러움을 안겨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내가 밥값을 내는 것이 당연하다는 사실을 그 누구의 개입도 없이 스스로 깨닫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기계 설치 비용이 만만치 않았지만 제 마음속 울분을 잠재우기 위해서라면 감수할 만한 투자라 생각했습니다. 장사도 더 편리해질 테니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셈이었지요. 며칠 뒤 식당의 모든 테이블에 태블릿 주문 시스템이 설치됐습니다. 메뉴는 사진과 함께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고 결제 또한 카드를 꽂아야만 진행이 되도록 해두었습니다. 이제 누구든 주문을 하려면 무조건 계산까지 해야 했습니다. 며칠 지나지 않아 사위가 평소처럼 친구들을 데리고 식당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그는 아무렇지 않게 테이블에 앉아 태블릿 메뉴판을 힐끗 보더니 저를 향해 손짓했습니다. 어머니,
오늘은 제육볶음 4개랑 김치찌개 2개요. 공깃밥은 넉넉하게 주시고요. 저는 주방에 있던 척하며 밖으로 나갔습니다. 사위, 이제부터는 태블릿으로 주문하면 돼. 훨씬 편할 거야. 사위와 친구들은 조금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이내 태블릿을 보며 신기해했습니다. 직원이 사위 일행에게 다가갔습니다. 손님, 음식 선택하시고 결제까지 태블릿으로 직접 하시면 됩니다. 사위는 멈칫하며 직원을 바라봤습니다. 네, 저는. 근데 결제까지 먼저 해야 돼요. 네, 이제는 모든 테이블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요즘 다 이렇게 하잖아요. 사위가 슬쩍 농담처럼 말했습니다. 어머니, 우리끼린데 주문 그냥 하면 안 돼요? 저는 단호하게 웃어 보였습니다. 아니야, 이제는 예외 없이 다 똑같이 해야 해. 장모님, 농담도 하시네요. 그냥 주세요. 하지만 저는 단호했습니다. 사위, 이제부터는 태블릿으로 주문하는 거야. 사위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친구들은 의아한 표정으로 사위를 바라봤습니다. 사위는 태블릿 화면을 이리저리 눌러보더니 결제창을 확인하고는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가 주문한 음식의 총액은 생각보다 훨씬 많았으니까요. 그는 조심스럽게 제게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이거 제가 결제해야 하는 거예요? 저는 모른 척하며 대답했습니다. 그럼 당연히 결제해야지. 자네가 주문하는 거잖아. 사위는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친구들은 그를 향해 야, 그냥 내가 결제해. 뭘 그렇게 오래 걸려? 라고 재촉했습니다. 결국 사위는 쭈뼛거리며 결제를 마쳤습니다. 사위의 카드로 결제되는 순간 사위의 표정은 일그러졌습니다. 태블릿을 통해 주방으로 주문이 들어왔고 저는 평소와 다름없이 음식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음식이 나오고 신나게 밥을 먹는 친구들과는 달리 사위는 아무 말 없이 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사위는 평소처럼 해맑게 웃고 떠들지 못했습니다. 밥을 다 먹고 그들은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사위는 저를 향해 어머니, 잘 먹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목소리에는 어딘가 모르게 힘이 없었습니다. 조만간 안사돈도 올 거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며칠이 지나도 안사돈의 모습은 볼 수가 없었습니다. 아마도 사위가 그날의 일을 안사돈한테 얘기한 것 같습니다. 그날 이후 사위와 사돈댁의 발길은 뚝 끊겼습니다. 일주일에 서너 번씩 당연하다는 듯이 찾아오던 그들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조금 서운한 마음이 들기도 했습니다. 결국 계산을 시키니 관계가 이렇게 되는구나 싶었죠. 제가 느꼈던 서운함의 본질은 공짜 밥을 얻어먹는 그들의 행위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그들이 당연하게 여기는 태도였습니다. 감사할 줄 모르고 제 호의를 이용하는 그들의 뻔뻔함이 저를 화나게 했던 것이었습니다. 태블릿 시스템은 단순히 계산을 편리하게 하는 기계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에게 호의는 공짜가 아니다라는 것을 가르쳐 준 선생님이었고, 제게는 억울함을 해소해 준 해결사였습니다. 사돈댁은 그 후로 한 번도 식당에 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들의 발길이 끊긴 것에 대해 아무런 미련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속이 후련했습니다. 저는 오늘도 식당 문을 엽니다. 테이블마다 놓인 태블릿은 묵묵히 제 몫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도 정성껏 음식을 만듭니다. 이제는 그 문제에서 벗어나 제 자리를 다시 찾게 되니 가슴속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사위가 가끔 얼굴을 비출 때면 여전히 웃으며 맞아줍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지갑을 꺼내지 않는 일은 더 이상 없지요. 가끔은 생각합니다. 내가 너무 심했나? 가족인데 조금은 봐줘도 됐던 건 아닐까? 하지만 곧바로 제 속이 대답합니다. 아니야, 잘한 거야. 참는 것도 한계가 있는 거고, 가족이라면 더더욱 서로 예의를 지켜야 하는 거지. 정은 베풀수록 깊어질 수 있지만, 그게 당연한 권리처럼 여겨지는 순간, 정은 오히려 상처가 된다는 거려. 여러분의 가정에도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라며 무료 버튼인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하시면 더 좋은 사연 빠르게 만나보실 수 있으십니다. 입니다.